안녕하세요. 온라인 과학 수업입니다. 오늘은 직권의 변화 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지각의 변화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1단원 직권의 변화에 대한 수업을 했고요. 1단원은 총 3개의 중단원으로 나뉘었습니다. 1중단원은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여서 이 단원에서는 지구계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5가지 요소가 있고 그중 직권이라는 요소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중단원, 지각의 구성 물질이었는데요. 여기에선 직권의 요소인 지각, 또한 그 지각의 요소 중 암석과 광물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학습할 제3중단원, 지각의 변화 단원에서는요. 2단원 끝에서 살펴본 암석의 순환 과정을 보다 넓고 자세한 차원에서 배워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풍화로 만들어진 토양이란 단원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 단원에서는 크고 단단한 암석이 작고 고운 흙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1쪽부터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요인에 의해 풍화작용이 일어남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풍화작용으로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토의할 수 있다. 세 번째, 풍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을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데요. 학습 목표가 3개라는 것은 그만큼 학습 내용도 많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오늘도 2차시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학습 목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 목표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풍화작용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토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풍화작용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암석이 쪼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학습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토양은 앞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친숙한 단어로 바꿔보자면 흙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쉽게 이해를 하려면 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41쪽 아래 나오는 토의해보기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해보기 주제는요. 옛날에는 크고 단단한 암석을 어떻게 쪼갰을까? 인데요. 돌로 된 벽, 혹은 돌로 된 담, 혹은 돌로 된 다리를 놓는다고 할 때 그 크기에 알맞은 크기로 돌을 자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용도로 사용할 벽돌을 만들 때 옛날에는 겨울철에 물을 얼려서 이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얼리는 것만으로 어떻게 단단한 암석을 쪼갤 수 있을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요.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구멍에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위가 갈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요 중간 과정에 물을 부었을 때 바위가 갈라지는 원리에 대한 거거든요. 자, 생각한 내용을 교과서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번 답안은요.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암석의 구멍에 부은 물이 얼면서 부피가 증가하면 암석이 쪼개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원리가 되는데요. 자, 부피라는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덩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덩치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페트병에 물을 가득 넣고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 볼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얼어있는 페트병을 꺼내보면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기 전보다 그 크기가 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물은 얼음으로 변하면서 덩치가 커지게 되는데요. 작은 그 암석 구멍에 들어간 물이 얼면서 주변 암석을 밀어내겠죠? 그러다 보면 암석이 미는 힘을 못 이기고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보면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돌담이거든요. 이 건설한 담에
벽을 보면은 물을 넣은 구멍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넣고 그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을 쪼갠 흔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래에 내 생각, 친구 생각은 뭐 자율적으로 필기해 보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 학습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암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흙이 되느냐 이었죠. 그 과정의 원리가 바로 풍화작용입니다. 자, 풍화작용이란요. 지표의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물 또는 공기 등과 반응하여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부분은요. 잘게 부서지거나 혹은 성분이 변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교과서를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42쪽입니다. 42쪽에 암석의 풍화를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물이 어는 작용입니다. 암석의 틈으로 스며든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면 암석 틈이 점점 더 벌어진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암석은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식물 뿌리의 작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암석의 좁은 틈에서 자라는 뿌리는 성장하면서 암석의 틈을 벌리게 되는데요. 점점 더 그 틈이 커지면서 암석이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물이 어는 것과 뿌리가 자라는 것, 요 두 가지는 암석에 비하면 너무 여리고 약한 힘이지만 이 작은 힘이라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 단단한 암석을 쪼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암석의 성분을 변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하수의 용해작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해라는 말이 어려울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용해란 과학적인 정의는 용매의 용질이 녹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녹는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녹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에 의한 용해란 말은 물에 암석의 일부가 녹아서 성분이 변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석회암이 많은 지형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석회암이 물에 녹아요. 쉽게 말해서 돌이 물에 녹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녹은 부분에 빈 공간, 즉 동굴이 만들어지는데 이 동굴을 우리가 석회동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대에서는 지하수에 의한 용해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석회동굴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듯 암석이 물이나 뿌리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물에 녹아서 성분이 변하고 부서지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풍화작용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교과서 본문을 보면요. 네, 이 부분을 보면요. 식물 뿌리 말고도 공기 등에 의해서도 점차 부서지고 분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토양, 즉 흙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교과서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페이지를 45쪽으로 쭉 넘기겠고요. 45쪽을 보면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선 토의해보기 활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의해보기의 주제는요. 암석은 어떤 과정을 거쳐 흙이 될까입니다. 그림을 보면 암석으로 되어 있던 땅에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림 가, 암석이 있죠. 그 다음 나, 돌조각과 모래로 풍화작용이 일어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 흙으로 풍화작용이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정리하기 1번, 암석이 흙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풍화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풍화작용이 일어나면 암석이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죠.
그렇다면 크고 단단한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에 의해 부서지고 성분이 변해서 흙이 된다라는 말을 요약해서 작성하면 되겠네요. 그럼 필기해 보겠습니다. 암석이 오랜 시간 풍화작용을 받아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해서 흙이 된다. 흙이 됨까지 쓰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연 가암석은 다의 흙과 같은 성분일지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이미 1번 정리에 나와 있네요. 자, 부서지고 성분이 변해서 흙이 된다 라고 우리가 필기를 했죠. 그렇다면 가에 있는 암석과 다에 있는 흙은 다른 성분이 다른 물질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또 필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토양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토양이란 풍화작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단단한 암석이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여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된 흙을 말합니다.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된 흙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비단 식물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생명체가 즉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면 이걸 우리가 토양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교과서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19 토양의 생성 과정입니다. 먼저 암석이 풍화되어 잘게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위 표피층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요. 식물이 자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생명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활동층이 점점 두꺼워지게 돼요. 토양이 두꺼워진다라고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토양의 단면, 즉 수직으로 잘라봤을 때 위에서부터 층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가장 맨 위에 있는 층, 이 부분은 생물 활동이 매우 활발한 층입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곤충들도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지표 부근의 토양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 만들어진 층이 형성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빗물에 의해서 암석 성분이 녹아 변하면 이런 토양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층을 보도록 할게요. 암석의 풍화로 돌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랜 시간 걸치긴 했지만 그 위에 이미 형성된 토양층에 의해서 더 이상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풍화작용을 받기 어려운 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층도 마찬가지로 지하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풍화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암석층이 형성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토양의 생성 과정과 그 기본 층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교과서 내용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아래를 보면요. 교과서 본문이 있거든요. 이 본문 내용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자연적인 침식이나 도시개발 등으로 유실될 수 있고, 유실된다라는 말은 잃어버린다, 손실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유출, 공장 폐수, 산성비 등으로 오염되기도 한다. 자, 여기 밑줄입니다. 한 번 훼손된 토양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토양이 유실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오염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풍화로 만들어진 토양의 1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수업은 등교 개학 후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건너뛴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실험 영상을 통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관리 잘 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